마라탕이 도착했습니다. 자, 여기는 라사천 마라탕이라는 봉천점에 있는 제가 마라탕 1인분을 주문을 했고요. 그냥 기본 소, 중, 대가 있는데 소는 9,500원, 중은 13,000원, 대는 17,000원 이렇게 가격이 구성되어 있고, 저는 사실 이렇게 많이 먹지는 못하기 때문에 소 9,500원짜리를 주문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주문을 한 이유는 여기 최소 금액이 12,000원이에요. 다른 데들은 막 다 14,000원, 15,000원 이래가지고 12,000원, 최소 금액 12,000원짜리에서 주문을 했고요. 여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라사천 마라탕 봉천점입니다. 네,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포장이 되어서 왔고요. 배달을 시키니까 기본으로 이 콜라 한 캔을 또 서비스로 넣어주셨고, 저는 서비스 주시는지 모르고 2,000원을 주고 또 콜라를 한 캔 샀습니다. 이거 하나 냉장고에 넣어놔야겠다. 네, 기본 구성품을 설명해 드리자면 두 가지 이렇게 밑반찬 세트가 왔고요. 이거는 콩 소스가 왔네요. 땅콩 소스. 오, 흘렸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마리 땡큐. 자, 마라탕입니다. 중국의 대표 음식 마라탕을 한번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중국에서는 거의 주식으로 먹습니다. 마라탕을. 저는 중국에 4년 동안 유학을 했었기 때문에 이 중국 본토에서 어떻게 파는지 또 어떤 문화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쁘게 이 비닐에다가 포장을 해 주셨어요. 실제로 중국에서 이렇게 마라탕 주문하면 그릇에다가 위에 이렇게 비닐봉지 이렇게 얹혀가지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되게 그 향수가 풍길 만한 그런 재질로 왔습니다. 한때 환경호르몬 때문에 막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네, 중국에 있던 그런 추억들이 풍겨져 나오고, 중국에서처럼 이렇게 비닐을 씌워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4년 동안 또 중국에서 유학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중국에서 유학했던 그 경험을 살려서 이 중국에서 어떻게 먹는지,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어떻게 또 마라탕이 어떻게 다른지 이렇게 비교를 해드리면서 또 설명을 해드리면서 먹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마라탕 한번 보여드릴게요. 짠, 이런 구성으로 왔고, 제가 나무젓가락을 꼭 넣어달라 그랬는데 나무젓가락이 안 왔습니다. 이런 거는 별점 감점 사유입니다. 자, 마라탕을 그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면의 종류가 있지만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넓은 당면이라고 해서 요거거든요. 요거를 제일 좋아합니다. 또 이 플라스틱에다가 받아먹는 게 또 국룰이죠. 자, 당면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중국 가서 처음 알게 된 것 중 하나. 이 당면 진짜 쫄깃쫄깃하거든요. 네. 사람마다 냉면 같은 거 그런 면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쫄깃쫄깃하고 일단 씹는 맛이 나서 좋아합니다. 땡큐 마리. 음.
맵기 단계가 0.5부터 3단계까지 있는데 저는 1단계, 저는 매운 걸 잘 못 먹어서 1단계, 한 신라면 정도 맵기 되는 거를 시켰거든요. 중국 현지에서는 이제 웨일라라고 해가지고 약간 매운맛이라고 불려지는 정도의 맵기입니다. 신라면도 매워요? 신라면도 못 드시는 분들은 0.5단계가 있어요. 0.5단계는 약간 매운맛, 이거보다도 신라면보다도 조금 덜 맵고, 그리고 어떤 마라탕집을 가면 아예 0단계가 있어요. 그러면 아예 하얀색 국물이 나와서 이제 땅콩 베이스 국물에다가 이제 마라탕이 나오는데 그것도 상당히 고소합니다. 제가 추가 주문한 이 소세지가 이 마라탕 국물에 아주 적셔져 있어서 마라탕 소스가 아주 이 안에까지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소세지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마라탕 소스가 이 소세지 안까지 스며들어갔냐 아니면 이 맛이 따로 느껴지냐가 되게 중요한데 여기 마라탕은 소세지 안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빠질 수 없는 거, 한국 사람들은 안 먹는데 중국 사람들이 먹는 이 바로 건두부입니다. 건두부 보이세요? 이게 뭐냐면 두부의 껍데기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 두부 껍데기를 먹지 않고 그냥 버려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이 두부의 껍데기도 먹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건두부 니 맛도 내 맛도 없더라라고 하시는데 이걸 이렇게 마라탕을 해서 먹거나 아니면 중국에서는 실제로 이거 간장조림에다가 이렇게 건두부 채 썰어가지고 이렇게 먹거든요. 그거 상당히 맛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소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제일 우리가 편리하게 볼 수 있는 건 이 마라탕에 들어가 있는 건두부입니다. 한번 먹으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건두부는 사실 말 그대로 두부기 때문에 두부 맛이 나는데 조금 더 이 까끌까끌한 이런 또 식감이 있기 때문에 식감을 즐기시는 분들은 이거 마라탕 1단계입니다. 신라면 정도 맵기고요. 자, 그 다음은 이 야채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청경채와 버섯, 그리고 쑥주 콩나물, 야채들을 제가 왜 이렇게 한 번에 보냈냐면 사실 저는 야채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유일하게 야채를 먹는 분모자, 맞아요. 분모자. 제가 유일하게 야채를 먹는 이 음식이 마라탕입니다. 왜냐면 이 마라탕 자체를 또 너무 좋아하기도 하지만 이 마라탕에 들어가 있는 이 야채들은 이 마라탕 소스 때문에 확실히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저 생야채는 아예 안 먹거든요. 제가 막 땅에서 난 거는 먹는 게 아니야 라고 친구들한테 자주 얘기하는데 제가 유일하게 땅에서 난 거 먹는 이 음식이 마라탕입니다. 햄 설명드렸을 때처럼 이 소스가 얼마만큼 이 안에 배겨져 있냐가 중요한데 비율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분모자를 씹을 때 딱 분모자 씹자마자 그 안에 스며들었던 소스가 입안에 확 퍼졌어요. 이게 진짜 찐이거든요. 너무 맛있다. 이거 이름 뭔지 아세요? 약간 가래떡 같이 생겼는데 전 이거 별로 안 좋아해요. 무게만 엄청 차지하고 있는데 자, 한국과 중국에서 차이점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한국에서는 이 국물을 땅콩 베이스로 만들거든요. 근데 중국에서는 그냥 맹물로 해요. 그래서 좀 그런 차이가 있고, 대신에 중국에서는 향신료를 더 많이 뿌리기 때문에 이 맹물로 해도 이 향신료 맛이 확 나는데, 한국은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이 너무 세면은 또 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마라탕이 한국에 오면서 약간 한국식으로 조금 바꿨어요. 그래서 이 소스, 땅콩 국물 소스로 이렇게 해가지고 탕을 만들고, 향신료를 상대적으로 중국보다는 조금 덜, 네, 이렇게 넣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설명드릴 게 또 있는데, 이거는 피쉬볼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중국에서는 위알이라고 하는데, 동그랗게 만든 어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 어묵이랑 다른 점은, 한국 어묵은 보통 이제 네모나게 해서 만들잖아요. 근데 중국은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기 때문에 확실히 식감 자체가 확실히 다릅니다. 맛있는데? 네, 제가 잘 안 먹는 야채, 마라탕과 함께.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저는 또 중국에서 유학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들을 살려서 뭐가 어떻게 다른지, 아니면은 또 중국에 어떤 문화가 있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이 마라탕이 주식이에요, 주식. 그래서 점심시간에 막 저희 회사 근처 가면 다 줄 서 있잖아요. 그 마라탕집이 제일 많이 붐비고, 점심 메뉴, 저녁 메뉴로, 네, 마라탕집을 찾는 중국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다시 한번 건두부. 네, 푸리님 어서오세요. 다시 왔군요. 드디어 마라탕 먹방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맛있다. 네, 푸리님 진짜 맛있어요. 국물은 사실 중국에서는 잘 안 먹거든요. 국물 잘 안 먹는데, 여기는 확실히 한국에서는 이 땅콩 베이스로 좀 하다 보니까 구수한 맛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숟가락을 갖고 와서 좀 먹어볼게요. 더워. 자, 국물 한번 먹어볼게요. 국물. 어, 확실히 구수해요. 약간 이게 어떤 맛이냐면, 약간 사골곰탕 먹는 느낌이에요. 그 사골곰탕 중에서도 그 있잖아요. 컵라면 중에 사골곰탕만, 사리곰탕인가? 그 국물 먹는 느낌이에요. 거기다가 약간 매운맛이 가미된? 어디 마라탕 집 있기요? 마라탕 가게 이름. 이곳은 사라천 마라탕이라는 곳이고, 봉천점에서 시켰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사이즈가 소자 9,500원짜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콜라와 함께, 네, 이마에 뾰루지 나요. 뾰루지 났어요. 너무 슬퍼요. 근데 실제로 저 중국에 있을 때 마라탕 먹으면 다음날 아침에 여드름 하나씩 무조건 났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이 중독이 돼가지고 계속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중국 사람들이 마라탕을 먹길래 저도 한번 먹어봤는데 처음 마라탕 먹었을 때는 이거를 왜 먹는 거야? 이랬거든요, 솔직히. 네, 프리님 잘 다녀오세요. 이거를 왜 먹는 거야? 이랬는데 중국 사람들이 하도 주식을 먹다 보니까 왜 먹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한 2번 정도 더 먹게 됐어요. 근데 그 2번 먹을 때도 이걸 왜 먹는 거야? 라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녁에 이 마라 맛이 기가 막히게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한 형한테 전화했죠. 형, 저 갑자기 마라 맛이 너무 땡겨요. 그래서 형이 신나가지고 야, 너 바로 나와 이래가지고 마라탕 먹으러 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날 이후로 제가 마라탕에 중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라는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처음 맛보는 사람들한테는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지만 2번, 3번 먹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이 마라의 맛이 확 땡겨요. 그럼 그때부터 이 마라탕에 중독이 되신 겁니다. 이 마라 세계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콩 소스는 사실 오긴 했는데 거의 이 소스를 이렇게 야채 같은 거 이렇게 소스에 찍어서 드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저는 안 좋아하는데 일단은 먹방이니까 한번 이거 소스도 이 야채를 찍어 먹으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건 뭐냐면 그냥 땅콩 소스예요. 그래 땅콩 맛 확 나는 소스입니다. 이 야채가 이 마라 소스 플러스 땅콩의 구수함까지 있게 되니까 확실히 그 야채 자체에서 나오는 구수함과 이 소스 맛이 조금 잘 어울려지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생으로 먹는 걸 더 좋아합니다. 저는 마라 향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마라탕에 정말 좋은 점 한 가지가 뭐냐면 가끔씩 최근에도 날씨가 너무 덥고 그래서 기력이 없을 때 있잖아요. 기력이 없을 때 좀 이렇게 자극적인 거 한번 먹으면 확 이렇게 좀 살아나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중독이라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마라탕 자체가 좀 많이 사실 자극적이기 때문에 기력이 없을 때 마라탕을 먹으면 뭔가 기력이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력이 없을 때, 입맛이 없을 때 저는 마라탕을 먹고요. 중국에 유학했을 때는 항상 마라탕을 먹었습니다. 점심에 마라탕 먹고 저녁에 또 마라탕 먹었습니다. 마라샹궈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탕이잖아요. 근데 마라샹궈는 그냥 볶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한국 사람들이 좀 되게 쉽게 접할 수 있는 중국 음식입니다. 원래는 마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마라샹궈로 시작을 해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먹는 그런 음식들과 맛이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그리고 약간 중국 음식의 입문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한 단계 진화된 마라탕을 먹고 있습니다. 너무 맛있어. 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마라샹궈 짜대요. 마라탕도 보면 맵기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마라샹궈도 마찬가지로 맵기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맵기 조절을 좀 낮추면 상대적으로 매운 것도 덜 하지만 이 향 자체도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한 1단계 정도부터 시작하시면 충분히 짜지 않고 좀 맛있게 이 마라의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마라에 중독이 되면 그리고 또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2단계, 3단계 이렇게 시작하기도 합니다. 남편 내꺼 토끼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마라탕을 먹고 있습니다.
네, 다녀오세요. 네, 마라탕을 함께하고 있고요. 저는 중국에서 4년 동안 유학을 했기 때문에 그때 기억을 살려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생생하게 이 마라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1단계 먹고 있습니다. 신라면 정도의 맵기고요. 저는 매운 걸 잘 못 먹어서 1단계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고,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1단계인데도 땀이 엄청 나고 있어요. 저는 대체적으로 이 식감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이 건두부라든지 널쩍 당면 이런 걸 되게 좋아합니다. 아, 음, 그래서 이렇게 콜라가 서비스로 왔나 봐요. 에어컨을 틀었는데도 상당히 덥습니다. 아까 잠깐 추웠었는데 마라탕 먹으니까 확 온도가 다시 변했나 봐요. 자, 그리고 여성분들이 좋아하시는 버섯, 이 버섯, 이 고기와 비슷한 식감으로 여성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고기 대신 버섯을 먹는다라고 할 정도로 음, 맛있어. 제가 저만의 팁을 하나 드리자면 저는 식감 되게 좋아한다고 하셨잖아요. 저처럼 식감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버섯이랑 청경채를 이렇게 건두부에 이렇게 말아서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저처럼 식감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드셔보시면 이 말랑말랑한 식감과 까칠까칠한 식감이 아주 잘 어울려지고 그 안에 퍼지는 이 마라탕 소스의 향이 입안에 촥 퍼지기 때문에 아주 기깔납니다. 음, 맛있다. 음, 네, 저 먹는 거 보니까 드시고 싶으시죠? 그렇다고 해주십니다. 이렇게 입문을 하는 겁니다. 아, 또 중국에는 없는데 한국에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떡국떡. 사실 중국에서는 이거 안 넣어 먹거든요. 야채들이랑 약간 고기도 사실 잘 안 넣고 야채랑 면 위주로 이렇게 먹는데 한국은 이렇게 한국의 특색을 살려서 그런 건지 이런 가래떡을 넣는데 이런 거는 한국 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뭐 떡갈비라든지 이 가래떡이 여러 가지 음식에 들어가잖아요. 그냥 한마디로 실패하지 않는 재료. 네, 항상 그 맛이 나고 그 소스에 잘 어울리고 약간 떡볶이 먹는 그런 기분도 있고 약간 떡국을 먹는 것 같은 그런 기분도 있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는 재료입니다. 음, 되게 복스럽게 먹죠? 배고팠던 것도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라탕이 사실 되게 자극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력이 없을 때 이런 자극적인 걸 쫙 먹어주면 이 몸에서 약간 반응을 하는 건가 봐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없던 기력이 조금 살아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야무지게 잘 먹는다고요. 감사합니다. 되게 중국 유학 시절이 많이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아, 이런 거 안 되는데. 자, 이렇게 면이 이렇게 좀 특성상 잘 붙기 때문에 이렇게 붙은 거 이렇게 이런 거 막 이렇게 비비다가 이런 소스 옷에 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아주 조심해서 드셔야 합니다. 음. 아, 또 이게 빠질 수 없죠. 팽이버섯. 팽이버섯입니다. 팽이버섯은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대로의 맛입니다. 근데 다만 이 마라탕 소스가 묻어 있다는 거. 음, 저녁을 왜 패스해요?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우리. 이 입안 가득, 이 마라의 향이 찼을 때, 콜라로 한번 이렇게 마셔주면, 뭔가 입안이 약간 이렇게 한 번 더 다시 리셋이 되는 그런 또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마라탕을 또 먹을 수가 있어요. 원래 중국에 있을 때는 땅콩 음료수, 이렇게 화정루라고 해가지고 땅콩 음료수가 있었는데, 이 땅콩이 매운 거 먹을 때 되게 조합이 좋거든요. 그래서 땅콩 음료수랑 마라탕이랑 같이 먹으면 저는 매운 걸 잘 못 먹는데도 이거보다도 한 단계 더 매운 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 땅콩 음료수 때문에. 네, 엄청 고소해요. 그래서 약간 입안이 진짜 약간 개운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막 마라탕을 먹고 이 향에 막, 와, 좀 심한데? 라고 느낄 때 이 땅콩 음료수를 쫙 먹어주면은 그게 싹 사라집니다. 그럼 다시 마라탕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1단계 먹는 사람도 2단계를 먹을 수 있고 2단계 먹는 사람도 3단계를 먹을 수 있습니다. 음. 근데 지금 문제는 너무 더워요. 자, 그러면은 먹방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배불러.